라디오 속 작은 문화 교류회장 컬처파크. 오늘은요, 이 스포츠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성경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모두의 말씀을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이 스포츠 문화, 네. 예,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서로가 좀 몸을 좀 얻다가 좀 발산을 좀 하고 싶은데 예. 발산할 곳을 찾을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주 어서 운동하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서 해소하지? 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곳을 찾을 곳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뭐 예. 곳곳에 뭐 비대면으로 사실은 그 헬스클럽에 가도 이렇게 러닝머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그 비닐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렇게 운동하는 뭐 사진도 봤고 예. 실제로 제가 보기도 왔고. 저도 이렇게 그 체육센터를 가기도 했었는데 벌써 안 간 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그쪽 그 스포츠 산업 쪽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도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실내 체육이 좀 네.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면 또 골프장이나 야외 골프장이나 인도어 골프장은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북적거려가지고. 작년만 해도 이 국내 이 골프장이 좀 숫자가 너무 많아서인지 어려운 골프장들이 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킹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걷기 문화가 지금 바뀌었다. 근데 그러니까 밖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걷기 활동, 특히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낀 코로나19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부터 이제 걷기 문화가 활성화가 됐죠. 예. 그러니까 2003년도 모 방송국에서 K본부 방송국에서 걷기도 운동이다라고 그동안에 달리기만 운동인 줄 알았더니 네. 야, 걷기도 운동이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26살까지는 일단 많이 좀 달려라. 네. 26살 이후에는 좀 걷기 하고 35살 넘어부터는 걷기로 돌아서라. 근데 너무 또 많이 걷고 이렇게 하면은 예. 많이 달리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빨리 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그래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걷기 문화가 이렇게 쭉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지요. 근데 그 성장한 이후에 또 작년까지 또 걷기 인구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다양하게 놀 거리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건 특히 핸드폰이 발달된 이후로부터 걷기 운동과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을 들고 걷는 젊은이들 가끔 보면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네. 스마트폰이 또 이 대중들에게 많이 보급되면서 걷기 문화가 좀 약해지고 있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만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걷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개념이 노동 걷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동 걷기에서 운동 걷기로 이제 변화해 가는 시점에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걷기의 문화는 첫 번째는 걷기의 1.0, 걷기의 2.0, 걷기의 3.0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걷기의 1.0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를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뭐 먹고 뭐 돈을 벌고 뭐 기타 뭐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의 걷기가 대부분이었죠. 예.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아니면 뭐 좀 미개한 국가는 아직도 노동 걷기를 많이 하죠.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걷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화가 빨리 되고 어떤 그 생활의 그 어떤 운동에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노동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뭐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어떠합니까? 전지 훈련을 가서 다음 시즌을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겨울 동안에 안 했을 경우에는 노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 졌을 때에 노동만 했지 노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점에서 벗어난 2.0이 건강 걷기다. 예. 그 건강 걷기가 최근에 이제 유행이 되는데 그 건강 걷기라고 하는 거는 각자 나름의 신체 조건과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의 개념이란 어떤 신체 활동한 후에 1시간 있다가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면은 노동을 한 거라는 거죠. 제가 그런데. 저 하고 나면 배가 고프고 네. 힘들고 졸립고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컨디션이 그 연령에 맞게끔 충분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하게 더 노력을 하셔야 예.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즉 공급을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러면 얘기죠. 건강 운동을 하고 나면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야 나는 옆에 사람이 10km 달리니까 난 12km로 달릴 거야. 예. 뭐 옆에 사람이 뭐 아령을 뭐 5km 들으니까 나는 10kg 들을 거야. 뭐 이렇게 과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노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걷기 3.0이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걷기 3.0이라는 것은 나를 찾는 걷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10,000보 뭐 20,000보 걷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km 이상 20km, 30km, 40km, 50km 아니면 1박 2일 걷기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서울서부터 부산 해남 끝에서부터 서울까지 뭐 이렇게 장기간 뭐 800km, 500km, 1000km 뭐 이렇게 뭐 산티아고 걷기 뭐 이러한 걷기를 좀 하고 있는 거를 나를 걷는 즉 나를 찾는 요게 걷기 3.0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아를 찾기 위한 걷기. 네. 근데 지금 공주에서 네. 스님들이 예비 순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네. 걷기를 하기 위해서 하루 한 30km, 네. 첫날은 뭐 40km까지 걸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바로 걷기 3.0으로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3.0이 있는데 예. 나를 찾을지 안 찾을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은 보통 예를 들면 오랫동안 저도 경험에 의해서 첫날부터 1주, 2주, 3주, 4주차 이렇게 가면은 첫 주차, 두 주차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루에 뭐 40km씩 걷게 되면은 우리가 뭐 자기에 바쁘고 먹기에 바쁘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예를 들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3주차 정도 가면은 내가 왜 걷지? 그 이유를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사실 인도 만행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불교에서는 물론 좌선도 중요하고 명상도 중요하고 뭐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를 들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진울대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 뭐 이런 것을 따라 아니면 33 관음도량을 따라서 걷기 뭐 예를 들면 일본에 시코쿠엔 헨노 걷기 1200km 걷기 예가 있습니다. 88개 절을 이렇게 순례를 담아서 이게 걷는 이게 루트가 사실 있습니다. 행선이죠, 행선. 그렇습니다. 걸으면서 참선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주 한국역사문화연수원에서도 특강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바르게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선과 그다음에 우리가 좌선을 한 이후에 뭐 한 10분 정도 포행을 하는 정도 이 정도 걷는 힘 갖고는 네. 20km, 30km, 40km를 버텨낼 수 있는 이 힘이 근육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즉 노동 걷기와 운동 걷기와 우리가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이런 거를 제가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걷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국내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에도 이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걸으려면은 맨발로 걸을 수 없으니까 운동화가 여러 종류가 생기겠죠. 특히 예. 걷기 운동화가 많이 발전돼서 좀 고급화되고 기능화되고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화만 있는 게 아니라 바지도 사 입어야 되고 뭐 장갑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뭐 선크림도 사야 되고 뭐 기타 그렇죠. 뭐 스틱도 사야 되고 그런 필요한 아웃도어 게 시장이 많아지네요. 예 특히 물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이 엄청나게 다시금 지금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단계고 점점 이제 이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00님. 저는 50대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염창동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이 아침 전화를 듣고 계신데 대단하신데요? 염창동에서 여의도까지 한 시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예.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걷기나 뭐 운동이나 하는 거는 즉 돈을 벌러 가는 거는 노동입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걷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물론 잠깐 걷는 건 괜찮은데 너무 1시간 이상 걷는 거는 노동이다. 오히려 걷고 나서 아마 사무실 가서 좀 피로를 좀 느끼거나 아니면은 좀 더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예. 저녁 퇴근할 때 걷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그 걷기를 잘못하면 좀 노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근데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자기 컨디션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끔 하루에 우리가 10,000보, 8,000보, 7,000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6,000보에서 7,000보만 걸으면 신체 활동을 충분하게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나는 걷기를 뭐 잘해 가지고 뭐 10,000보, 20,000보, 30,000보 어떤 분은 40,000보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노동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올바른 걷기 운동 네. 이렇게 하면 된다.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본인의 체력을 먼저 알아라. 컨디션을 매일매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을 때에는 자세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의 착지입니다. 착지 발을 네. 땅에 닿는 딛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발을 착지할 때 발 바깥쪽으로 하지 말고 발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디딜 때 바깥쪽으로 디디고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밀면서 나가라. 엄지와 새끼를 밀면서 나가라. 네. 이거는 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박사님을 가끔 모셔서 운동에 대한 또 특강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 운동입니다. 이 걷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포츠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학 박사 성경 박사였습니다. 운동 이후에 어떤 차가 도움이 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미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주 만에 나오셨나요? 3주 만에 나오셨나요? 2주. 2주 됐나요? 예. 네. 지금 많이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ASMR이라고 하잖아요. 이 찻소리를 이 방송에서 들려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앞서서 이 성경 박사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아웃도어 스포츠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할 때 차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하셔 나오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차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에 차 한 잔을 마시고 조금 30분 후에 운동을 시작하면요. 차가 체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차가 체지방을 녹여주고 운동으로 그것을 가속화시켜주면 예쁜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성들에게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들도 요즘 몸매만 생각하니까요. 네. 또 운동 후에 차를 마시면 그 차의 특징적인 작용이 해갈과 청열 작용이 있어요. 네. 해갈은 갈증을 해소하는 거고 청열은 몸에 열을 내려주니까 또 운동 후에 그 효과가 많이 있겠죠. 또 요즘 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차가 영양학적으로 탄닌, 카테킨, 갈산 이런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이 요소들이 찻잎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찻잎이 차나무의 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잎이 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또 손상이 있을 때 그것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또 새순이 돋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찻잎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예를 들면 카테킨이라는 용어는 화학적인 용어인데요. 네. 그것을 중국어로는 얼자소라고 해요. 근데 어린 자, 찻잎의 수, 성분. 그러니까 그 찻잎에 그 정도로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찻잎에는 평균 마른 찻잎 무게의 반이 카테킨, 탄닌, 갈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차를 많이 마셔두면 운동으로 인한 뭐 조직 손상이라든지 세포 손상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났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는 내 몸을 만들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 운동 후 다 차가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평소에 습관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차를
이게 갖고 나오셨는데, 예. 차를 한 잔 한번 먼저 마셔보실까요? 오늘은 운동 후에 차기 때문에 차를 차갑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한 잔 드시죠. 네. 아, 소리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제가 또 시원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이게 해갈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거든요, 좀 전에. 근데 네. 차를 마시는 게 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운동 후에는 사실 얼음물이나 차가운 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예. 네. 근데 차는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게 마시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냥 우리 몸이 체온이 1도 올라가야 면역력도 향상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향기로도 따뜻한 차가 더 향기가 좋긴 하지만 예. 우리가 차가운 물 마시고 싶은 또 욕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오늘 근데 이 준비해 주신 차는 어떤 차인가요? 오늘은 냉보이차입니다. 냉보이차? 네. 좋은데요? 네, 원래는 얼음에 타드리려고 했는데 예.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네. 미리 조금 식혀서 차갑게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더운 날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같이 아주 이제 습하지만 이제 폭염이 다음 주부터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진짜 좀 차를 좀 시원하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름날 뭔가 차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냉침차라고 해서 예. 차를 차갑게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물이 몸에 좋다. 냉침차는 하루에 한 번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게 좋은 겁니다. 네, 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몸속을 한번 상상해 보면 몸속의 장부들이 그 피부와 같아서 근데 한 번도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피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속은 아기보다 더 아기 속살이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운 얼음물을 확 버버리면 얘네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나 차 섭취도 아기를 달래듯이 내 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마셔주면 좋죠. 네. 근데 이제 차가운 차를 마신다 하면요. 생수병 열어서 뭐 소주잔 한 잔 정도의 분량 따라내고 그 안에 찬물을 넣어서 차를 넣어서 마셔도 좋고요. 찻잎을 미리 한두 개 담가놨다가 예. 조금 우러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마실 수도 있고요. 또 얼음컵에 뜨거운 차를 한 잔 부어서 마실 수도 있고 차를 차갑게 마시는 방법은 너무 많고 간단해요. 근데 생수병에 한번 찻잎이 들어있다 하면 상상해 보시죠. 예. 옛날 왜 우리 여인네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찾으면 버드나무 잎을 훑어서 띄워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빠르게 마시지 말라는 그런 지혜인데 생수병에도 좋은 찻잎이 한두 개 들어있으면 향기도 좋지만 또 빠르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차는 선조들의 근데 지혜. 차는 뭔가 빠르게 마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마셔야 운치 있고 차 맛을 잘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3모금 정도에 나누어서 음미하면서 마시고요. 예. 또 오늘 주제가 운동이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차를 마실 때에는 전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운동을 한다는 건 나 하나의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그 내 경기장이 그라운드가 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찻잎을 보고 차를 마시면서 아 대자연에 감사하는 마음 또 대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0.1초라도 느끼면서 차를 마시면 네. 또 경기력도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죠. 6218님, 아침 저녁 잘 듣고 있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0653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도 한 잔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3463님은요, 선생님 저희는 집에서 녹차를 끓여서 물 대신 먹는데 괜찮은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물 대신 녹차. 물 대신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먹기보다는 예. 그럴 경우에는 차의 농도를 연하게 우리가 음식도 짜게 먹는 게 안 좋은 것처럼 차도 너무 진하게 마시는 건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기를 위한 뭐 우롱차 같은 건 진하게 짧게 한 잔 마시지만 차를 많이 마실 때는 녹차든 보이차든 농도를 흐리게 해서 많이 마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 0923님, 차의 카페인은 어느 정도인가요? 카페인 없는 차는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카페인이 꼭 나쁜 거는 아닌데 예. 그 커피 카페인과 차 카페인은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네. 한 번 더 네.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차의 카페인은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6시간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예. 그리고 차가 또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카페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냉침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카페인이 덜 우러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차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주신 차를 제가 다 마셔서요. 한 번 더 따라 주시죠. 너무 금방 마시셔서 예.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제가 빨리 마실 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같이 청취자분들도 함께 마시는 마음으로 차를 따르겠습니다. 이 ASMR이 참 이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참 좋습니다. 예. 예, 차 한 잔도 따르니까 시간이 뭐 다 돼가는데요. 예. 오늘부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건강한 걷기 운동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동 전후에 이 따뜻하고 또 시원한 차 한 잔이 건강을 또 잘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컬처파크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종미 박사였습니다.